못 보신 분들도 있을 듯 싶어서 다시 한번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독 특종으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었고, 김건희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을 동행한 남자의 정체는 이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잠깐 그 부분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프랑스 국경의 리셉션에는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고 홍보의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셉션을 마치고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정이라는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이날은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를 나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우정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총수들도 수행원 없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말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정식당은 1994년 파리에 문을 연 고급 한식당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저녁 8시에 시작해 밤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11월 25일 오전, 이미 전날 2차에 걸쳐 폭탄주를 말아 마셔 과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에 골아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파리에 있는 어디론가를 방문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동행해서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오드센 파리 인근의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명품 루이비통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김건희 씨는 한 남자를 대동하고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폭음으로 골아떨어져 있던 그 시각, 왜 하필이면 한 남자와 함께 나란히 그것도 바로 가까이에 서서 사진을 찍고 전시를 관람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2차에 이은 재벌 총수들과의 과음과 폭음으로 자고 있던 시각, 김건희 씨는 바로 이 남성과 함께 파리 중심부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게 밀착해 사진을 찍은 남자. 자, 이제 이 남자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동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얼굴 등을 예쁘게 고쳐주는 성형외과의였던 겁니다. 의학 박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동만 원장은 업계에서는 꽤나 정평이 있는 안면 거상술 및 주름 성형의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원장은 성형외과들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꽤 이름이 있는 비호 성형외과에서 동료 성형외과들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전원 취재팀은 오랜 취재 끝에 박동만 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여러 차례 성형수술과 시술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그는 비호 성형외과를 나와 단독으로 이름을 걸고 박동만 성형외과를 신사동 사거리에 개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2년부터 박 원장을 대통령실 자문의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길게 보도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약 3초 정도 김건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 앞에 뭐 윤석열과 재벌 총수들과 함께 술을 마셔서 떡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단둘이 뭐 루이비통 재단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맨 끝에 3초 발언한 거 알 수 없는 이유로 써줬다는 것을 푸버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라고 관심법으로
저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가 프로포폴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검찰이 본 거죠. 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네. 알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정말 또 어이가 없는 거는 저 파리 순방에 왜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이 예. 따라갔냐는 거예요. 성형외과 원장이 순방에 왜 쫓아갔냐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국회에선거 질의했을 때 왜 성형외과 원장이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냐. 네. 그랬더니 뭐 외부 그렇게 해외 가면 뭐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다치면 현지에 성형 수술할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 얘기를 박동만 하고 원장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는 뭐 우리 VIP께서 외유하실 때 동반하는 걸로 뭐 왜 동반하느냐 뭐 그러시는데 사실 그 우리 외국에 나가면 비행기에 타는 사람만 한 200명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많은 인원이 외국에 출장을 가다가 보면 뭐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픈 일도 생기지만 외상이 많이 생겨요. 아, 어디 넘어져서 다치거나. 뭘 하거나 끓기거나 베이거나 해서 외상이 생기는데 자, 방금 박동만 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넘어져서 외상. 긁히거나 예. 외상을 입거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넘어진 거하고 쓰러진 거하고 뭐 다른 건가요? 어차피 외상 예. 자기가 외상 치료를 하러 갔다면서요, 성형외과 네, 원장인데. 네. 근데 그걸 왜 프로포폴이란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나는 프로포폴을 발언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절대로 프로포폴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왜 고발한 사람도 그렇게 들리게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기소를 한 검찰도 예.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석열이가 저렇게 화환까지 보내줄 정도로 꽤 유명한 저 박동만 원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박동만 원장을 좀 어떤 매체보다도 꾸준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날 네. 오후 6시 25분에 저 박동만 성형외과에 김건희가 들어가서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3시간 했을까? 동안 거기서 뭘 했을까? 매우 궁금하죠. 네. 당시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갔고요.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저 박동만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서 5층에 있거든요. 박동만 성형외과가. 네, 네. 거기 갔는데 경호처 직원 5명하고 들어가갖고 병원 출입 차량 명부까지 들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50대 여성 진료 기록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50대 여성이면 김건희지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국민의힘의 장경태 의원이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예.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감 TV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박동만 원장을 지켜봤습니다. 뭐 어떤 여러 매체들도 한동안 계속 와서 박동만 원장을 만나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실패하고 돌아갔죠. 네.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사 취재 기자들은 박동만 원장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이슈가 되면 그때나 나타나겠지만 네, 네. 뭐 지금 그런데 열린감 애써서. TV는 그냥 꾸준히 갔습니다. 네. 밥 먹듯이. 네. 네. 드디어 박동만 원장을 만났습니다. 오, 그래요. 만나서 대놓고 예. 물어봤습니다. 네. 예. 쓰러졌다는데 그때 파리 루비통 가서 예. 쓰러졌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뭐 하세요 저? 아니 취재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뭐 사심한 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당일날 72년생 50대여서 아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72년생 50대 여성이 여기 아무나 네? 못 하십니다. 외국 못 그러니까.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아유. 여기. 왜요? 못 하십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 나오세요. 또 9시까지 아, 못 3시간 반을 했다는데 못 하십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많이 힘들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부장님.
그냥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의료 행위 예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추천하신 적 있습니까? 한 말씀 아니면 시원했네. 혹시 루이비통에 그 2023년 11월에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쓰러지셨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도 시원했네. 네, 결국은 답을 안 했는데요. 본인이 부인하면 되잖아요. 아,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 건물이 일반 그냥 그 사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반 경비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양복을 그래요? 입고 저렇게 있는 사력을 모습이. 다해서 막진 않죠, 네, 사실은. 네. 예. 그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근데 저 박두모 원장은 끝내 결국은 대답을 회피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또 새벽부터 가갖고 박두모 원장을 지켜봤었어요. 네. 그런데 저 박두모 원장이 있는 병원으로 택배 상자가 와서 이제 물건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택배 상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의료 목적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료 목적에. 예, 예. 그래서 그 의료 목적의 물품들이 이상하게 한 곳의 회사에서만 배달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어떤 뭐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의료 시술 관련된 제품을 받을 때는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의 여러 제품들을 골고루 받는다고 하는데 네. 한 회사에서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이 플랜 바이오 하는 데는 여기에다가 물류 이탁을 맡긴답니까? 아, 저희가 네. 물류 위탁 맡아준대요. 여기서 이제 배송을 해주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 플랜 바이오 하는 데는 여기다가 물품을 저희가 제3자 물류입니다. 3PL.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떤 업체죠? 아, 플랜바이. 예. 플랜낙. 예, 예. 플랜바이가 지금 플랜 이름인데. 아, 플랜 예.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의약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약해주는데. 아, 플랜 다 예, 바뀌었구나. 예, 선생님, 여기에 저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좀, 이게 이제 어떤 병원으로 네. 의약품이 배송이 됐는데, 그러면 이 플랜 바이오 데는 물류센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까? 어떻게 오신 건데요? 아, 여기 기자인데요. 플랜 바이오 여기 납품업체입니까?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저희가 기자인데 이제 어떤 성형외과 취재를 하는데, 네네. 이게 붙어 있더라고. 여기서 배송이. 네네. 제가 생각 플랜 바이오 업체는 여기에다 의리 이탈을 이거는 뭐 다른 뭐 센터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은 외근 나가셔가지고 자리랑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열린감TV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네. 저 플랜 땡땡이라는 회사는 1년 만에 무려 매출액이 100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 1년 예. 만에 100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의료기구 업체가. 대박 난 거네 한마디로. 네. 근데 예. 주요 공급 물량이 뭐냐면 프로포폴입니다. 아, 그래요? 프로포폴로 100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의료- 프로포폴이 아닐 의료기기 수도 유통업체가- 프로포폴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프로포폴을 하는데 아니 의료기기 유통업체 자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제가 관련 네. 분야에 이제 뭐 정책도 하고 일도 해보고 해서 하는데
특정 업체가 저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신장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 쓰고 막 네. 그러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신약이라면 모를까. 예. 근데 저 플랜 바이땡에서 플랜 닥땡으로 이제 상호까지 변경을 하면서 물리센터를 이용해서 박원장 병원으로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저런 현장을 발견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믿을 만한 수사기관이 의뢰를 해오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넘겨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중 정보를 쓰고 있는 걸로 그래요? 저 회사가요? 프로포폴까지도 수량도 다 거짓으로 기재하고 있는 걸로.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방송을 한 연예인 마약 공작 사건 아시죠? 네네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친윤 검찰과 경찰의 합작품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 열린검 TV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약을 때려잡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던 사건.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곧 이어서 2023년 1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약 24kg의 필로폰 마약을 대량으로 국내로 밀반입시켰던 사건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자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김해공항으로 또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또 그게 또 이제 걸렸었고 그때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인천지검의 김현실, 신준호, 최소영 검사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때 담당 인천지검장이 누구냐? 심우정. 심우정이다라는 예.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이 터지자 어쩐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이 사건을 덮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2022년부터 경찰청 마수대에서 은밀히 수사해 오던 연예인 마약 연루 사건을 터뜨리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바로 3명 중에 1명이었던 유아인 씨죠. 네. 그때 많은 이제 기사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약 투약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유아인 마약 투약을 했다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유아인이라는 있어요. 배우가 예. 마약을 투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을 했던 거였는지 지난번에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그때 그 내용을 복기를 해보자고요. 최초로 유아인 씨에 관련된 보도가 나간 것은 TV조선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저렇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고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유아인이라는 네. 말은 없었지만 네.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나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마약이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수면 마취제 의존을 했고 결국에는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예요. 과다 처방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에서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저 프로포폴을 맞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그렇죠. 구해요? 예. 구할 수도 없어요. 예. 결국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의사들은 아무도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인 처방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유아인 씨만 그냥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상습 마약 바뀐 겁니다. 아유, 유아인을 그 제물로 삼았구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습 마약 투약자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때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였던 신준호 부장검사가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아인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기구 등을 수색을 했다라고 네. 떠들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결국에는 졸피뎀 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예, 예. 것들 외에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예. 그것으로 마약으로 엮은 겁니다. 마약 혐의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결국 유아인 씨는 경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장에서 그 재판부는 유아인 씨를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규현입니다. 예. 네. 지규현이가 징역 1년을 때렸어요. 유아인 씨를. 지기현이었어요? 네. 아이고야. 물론 지금 이제 그 유한 씨는 2025년 2월에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받고 풀려났기는 했는데요.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낸 거예요. 네.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 벌금 200만 원. 말이 안 되죠. 말이 예, 안 예, 되죠. 이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유아인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장애와 예.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사들이 과다 처방을 해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감형을 해준다. 이거 뭔 말입니까? 그 프로포폴 처방만 해도 네, 이 구속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예. 아예 박아버린 겁니다. 프로포폴만 가지고도 마약이라면 이 사람도 마약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을 오늘 과감하게 마약 투약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여러분들 뭐 열린공감 TV가 또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음표 있어요, 물음표? 네, 유아인 씨 거 여러분들이 검찰에서 유아인 씨를 마약 상습 투약자로 몰았으니 네. 이 김건희 씨도 마약 상습 투약자일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 경찰 내부자의 얘기를 저희가 경찰서전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 경찰 내부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김현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김준호가 김현실을 인천지검에서 끌어온 거죠. 그때 김현실이 유아인을 한 달 있다가 기소하는 책임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 전담 검사로 알려진 김태호 검사가 협업해 유아인에게 구형 4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현 판사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참 요즘 이름 많이 나오지요. 네, 아주 그냥 슈퍼스타예요. 네. 네. 자, 바로 그 당시에 그 유아인 사건을 수사했던 이 담당 수사팀 중에 한 명은 참 이 유아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네. 유아인 씨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다 마무리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미안하죠. 이게 지금 의사 처방에 의해서 프로포폴하고 케타민 졸피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과다 처방을 했다는 거고 누나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게 식약처에서 기획을 한 거죠. 이런 정도면 불구속해야 되는 건데 진짜 마약에 빠져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과다 처방이에요. 과다 처방인데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시켜버린 거죠.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유명 연예인을 쥐잡듯 잡들이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유아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 경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미안합니다. 결국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그쳐버린, 어떻게 보면 뭐 벌금 200만 원이 세긴 센 사건이지만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아서 마약 예. 상습 투약자로 몰 만한 사건은 아니었고 예. 또 유아인이라는 배우, 개념 배우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렇지. 할 말을 하는 배우로 알려졌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네. 예. 결국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서 한 배우의 인생을 아작내버린 거죠. 백혜종 저건 병정 정말 사건 이상해요. 덮으려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처방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우울증에 동반된 수면 장애예요. 만성적 수면 장애. 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네. 근데 과다 청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누나가 대신 왔는데 거기도 처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 의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네. 징벌을. 예. 근데 의사가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의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네. 환자였던 배우 한 사람만 그렇죠. 과다하게 징역 1년. 저건 완전히 뭐 기획 조작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저 혼나야 됩니다, 저 나중에. 네. 예. 자, 열린공감 TV는 김건희 씨에 대한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소도 됐으니까 하나씩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프로포폴 중독이었다는 것으로 마약 중독자로 몰아서 유죄로 구속을 시켰다라면은 반드시 김건희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검찰, 경찰 여러분들. 진한 콩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와, 콩냄새 죽입니다. 와, 이거 진짜 그 콩국수 육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네.
끝내줍니다. 네.